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 대학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 바탕으로 이 특례입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쉬의 옹이단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해 여름에 실시되었던 2023학년도 대학별 입시 호강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는 재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를 중심으로 해서 스포츠 관련 학과 그리고 체육교육과 등 이 최대 입시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서요. 이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대 우리 스포츠 체육교육과 등 이 전형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 체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준비 학생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 특례 입시에서는 아무래도 좀 많은 내용들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한 번씩 상담하다 보면 체대 준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막연해 한다거나 아니면 좀 뭐랄까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 것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막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저도 이 체대 같은 경우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이렇게 준비 학생들을 비교적 많이 접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저도 아는데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그래도 경험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오늘 한번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페이지 순서는요. 이 체육 및 스포츠 관련 학과의 전형 방식의 특징이라고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은 이 체육 관련 학과들은 이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체육학과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않고요. 굉장히 다양한 명칭, 그리고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학과들의 이름이 학교마다 조금씩 틀리기도 하고 한데 일단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 단과대학에서도 이 체육대학이 따로 분리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단과대학 다른 단과대 내에 뭐 예를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사범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포괄적인 어떤 단과대학 내에 학과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학과들 어떤 학과들이 있는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첫 번째 생활체육학과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체육학과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그 대학들이 최대 체육학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과가 생활체육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그래서 생활체육학과가 대학때 많이 개설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말 그대로 우리 생활체육 지도사라고 하죠. 이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 사설 스포츠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요즘은 굉장히 그 옛날에는 단순히 피트니스 센터라고 했는데 굉장히 이런 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설 기관뿐만 아니라 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쨌건 그런 단체나 기관에서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체육 지도자를 양성하는 어떤 그런 교육을 하는 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 건강 혹은 스포츠 의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100% 뭐 과가 학교마다 좀 틀리긴 하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포츠 건강이나 스포츠 의학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운동에 따라서 특히 운동을 통해서 우리 건강에 어떤 약간 그 건강 증진 이런 부분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처방하는 방법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운동하다가 특히 전문 운동선수들이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런 상담이라든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양성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물리치료학과라고 아시잖아요. 우리 의대 관련 의료 관련 계통 학과 중에 이거하고 조금 같진 않은 것 같아요. 물리치료학과하고는 좀 방향이 틀리고요. 일단 어떻게 보면 그런 보통 이제 우리 스포츠 건강이나 스포츠 의학을 관련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 중에 이 물리치료학과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뭐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 카테고리가 여기 글로벌 스포츠, 국제 스포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좀 이렇게 또 학생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선망한다 할까요? 체대를 준비한 학생들 중에서는 꼭 체대를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 두 학과는 지원하려고 준비한 학생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국제 스포츠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있고요. 이 앞에 있는 글로벌 스포츠는 한국 외대 글로벌 캠퍼스, 용인에 있는 캠퍼스를 글로벌 캠퍼스라고 하죠.
요 캠퍼스에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포츠와 레저 분야의 기획관리 전문가를 배출한다. 그리고 스포츠 행정, 나아가서 외교 전문가를 배출한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과를 나와서 사회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능력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어에도 어느 정도는 관심 있는 친구여야 한다. 예, 그 부분도 한번 참고로 기억했으면 하고요. 자, 다음에 체육교육학과입니다. 자, 사범대. 3년 특례에서는 사범대 학생들 많이 뽑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 대학들이 사범대는 3년 특례로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체육교육학과는 굉장히 소수만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보면 연세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가 이 체육교육학과로 3년 특례에서 신입생 선발하고 있는데 각각의 정원이 한 명씩밖에 안 돼요. 연세대학교 한 명, 중앙대학교 한 명이거든요. 굉장히 치열하겠죠. 어쨌거는 사범대이기 때문에 체육 교사가 되겠죠. 아니면 전문적으로 체육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범대 한 학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과학. 요즘 스포츠과학이란 그 이름도 굉장히 대학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스포츠과학 하면 좀 약간 막연하죠, 여러분들. 저도 약간 솔직히 제가 스포츠과학과를 다녀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스포츠과학이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스포츠와 관련된 과학적 양상이라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뭐 어려울 거 없이 그냥 우리 모든 것에 우리 보면 과학이라는 게 적용이 되고 또 여러분들 우리 보시면 꼭 자연과학만 과학이 아니죠. 우리 사회과학이라고 하죠. 자, 어쨌거나 그런 관련된 한마디로 스포츠 관련된 뭐 응용과학, 스포츠의 공통 부분 전체를 의미한다. 상당히 좀 포괄적이에요. 우리 보면 학과들마다 여러 가지 명칭들 갖고 있는 학과들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체육학과, 뭐 생활체육학과, 지금 나온 스포츠과 상당히 포괄적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시면 이제 뭐 기본적인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리된 것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대학에 가서 어떤 교수님한테 공부하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활동하에 따라 가지고 아마 진로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잘 써 있는데 보면 우리 인문사회 분야의 스포츠 심리학, 그 스포츠 사회학,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연과학 쪽 보면 우리 어떻게 보면 스포츠 의학에 대해 있죠, 맞죠?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문과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스포츠 심리학 그리고 우리 이과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스포츠 의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스포츠 과학에 포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그 체육 관련 학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체육학과는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느냐 신입생을 여기 보시면 서류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면접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신입생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3년 등에서는요 체육학과를 하더라도 꼭 최대한 무조건 운동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대학에 따라서는 필답 전형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서류 전형 중심인 학교들은요 제가 이렇게 다 나이를 적어놓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좀 상위권 대학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체육 관련 학과가 되어 있는 뭐 고려대학교라든지 아니면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뭐 성황대 이런 상위권 우리 보통 3년 특례에서 우리가 상위권 최상위권 서류 전형을 실시한 대학들이라고 하죠. 비슷합니다. 이 대학들은 체육학과 학생을 뽑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서류 전형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뒤에 좀 자세한 표를 한번 보시겠지만 이 서류 전형에다가 이 면접이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 뭐 실기가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접 전형 중심이다라고 하는데 이 대부분의 우리 그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들과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 대학들은 보통 면접을 통해서 체육 관련 학과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답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희대와 단국대 같은 경우는 단국대는 체제가 이제 천안 캠퍼스에 있는데요. 이 경희대학교와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 이 두 학교는 국어, 영어 시험을 통해서 필답 전형 100% 시험을 통해서 체육 관련 학과에 신입생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학과들의 그게 보면 체육 관련 학과들은 보통 캠퍼스에 소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약간 대학 부지가 좀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죠. 우리 근데 스포츠 관련 학과들은 아무래도 공간적으로 넓은 곳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체육관 학과들은 이 지방 캠퍼스에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 페이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방금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서울 시내에 있는 그 중위권 대학들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상당 부분은 서류 전형, 이렇게 면접 전형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면접이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체육과 면접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일반적인 대부분의 경우에는 3년 특례의 일반 학과들의 면접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일반 소양, 전공 소양에 되어 있죠. 보통 이제 일반 소양을 첫 번째 카테고리를 보통 이야기할 때 인성 면접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학생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 인격적인 부분이랄까요? 학생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측정을 하고요. 전공 소양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전공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 얼마큼 알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고 얼마큼 거기에 대해서 준비했냐, 아니면 거기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 학과에서 내가 뒤면 체육관리학과에 가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 왔는가, 뭐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짐만다 보시면 됩니다. 면접은 너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면접은 항상 어떤 분들은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해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국내에서 우리가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지, 아니면 특기전형 같은 경우에 있는 그런 심식 면접의 경우에는 좀 많이 까다로워야 하지만 3년 특례 면접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카테고리 보면 연세대학교가 있죠. 연세대학교는 한 명밖에 안 뽑는데 이게 체육교육과 한 명이 아니고 체육교육과 학과 한 명, 스포츠 응용산업학과 한 명씩 뽑는 게 아닙니다. 두 과 중에 한 명을 뽑는 거 합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죠. 그러니까 교육학과에도 한 명만 해도 많은 그 되게 적은 수인데 두 과 합쳐서 한 명이다.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렇게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실기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쪽 보면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요, 축구, 농구, 배구, 수영, 골프, 테니스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 하나에 대한 실기평가를 하고요. 밑에 스포츠 응용산업학부는 써 있는 것처럼 농구, 배드민턴, 골프, 축구, 태권도, 유도, 검도 이런 수영 이 중에서 한 종목을 골라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종목의 경우에 만약에 학생이 본인의 실력이 탁월하다, 뛰어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실기 여기에 없는 그 종목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뒤에 한번 또 제가 이제 참고 자료를 잠깐 보여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체육학과 관련돼서 체육학과 관련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어떤 전형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가, 그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요, 이제 개별대학들. 그러면 이제 개별대학들이 어떻게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가를 제가 정리한 자료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지금 개설학과 써 있는데 여기 포함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떤 대학들은 과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안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그 모든 대학에 그 학과들을 직접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표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학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어차피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입시 요강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 그 홈페이지 가서 보통 아니면 네이버나 이렇게 보면 검색 우리 포털 사이트에서 무슨 대학교 뭐 무슨 과 하지 않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면 한양대학교 입학처라고 검색하면요, 보통 입시 관련된 그 웹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들어가 보면요, 보통 제2국민 특별전형이라고 그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거의 100% 그 입시 조항을 공개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꼭 확인하는 습관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어쨌건 여기 소개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면요. 보시면 이 건국대 글로컬이라고 있죠. 그 지방에 있는 거죠. 이건 면접 100%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자, 일단 경상대에도 지금 체육교육과를 2명 선발합니다. 면접 100%죠. 그리고 이제 보면 이 경희대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경희대는 수원에 있는 그 캠퍼스 경희대 국제 캠퍼스거든요. 경희대 국제 캠퍼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경희대 생각하는 학생도 꽤 많아요. 특히 경희대학교는 여기 태권도학과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태권도 능력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국어 40%, 영어 60% 비중으로 필답 시험을 통해서 신입생 선발합니다. 예,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과가 좀 많죠 보니까 경희대 국제 캠퍼스는 여기 나열된 것만 해도 5개 학과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는 말씀드렸던 건 서류 전형 100% 서류 평가로 신입생 선발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보면 여기 당국대학교의 경우에도 영어 국어 시험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좀 눈에 띌만한 것 중에 다 내용들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는 내용들 보시면 알겠죠? 자, 천천히 보시라고 제가 조금 느리게 넘기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런 과들 있다. 이렇게 있구나 라는 거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꼭 입시 요강 확인하는 거 꼭 간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보면 지금 보니까 이제 보면 상명대학교 면접 서경대 실기 쭉 보면 이제 보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 70의 면접을 실시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숭실대학교는 올해 숭실대학교도 시험을 봤어요. 필답 시험을. 근데 올해 이제 올 여름에 실시하는 2023학년도부터는 서류 평가 100% 신입생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서류 평가 50%에 실기 50% 이렇게 합산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체대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학과들과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용인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 100%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1명 선발하는데 서류 100%로 신입생 선발하고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한국에도 여기 글로벌 캠퍼스라고 요즘 부릅니다.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인데 여기도 서류 100%로 신입생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우리 학과별로 대학별로 어떤 학과 체육관리학과를 어떻게 신입 선발하고 있는가 요약 정리한 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페이지 잠깐 감상하시죠. 감상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 한번 챙겨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대 3년팅의 재구민 특별 전형으로 체대 입학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일단 이 첫 번째 부분에 학교 내인 성적은 평균 수는 관리해라고 했죠. 맞죠? 자, 이제 평균 수는 관리하라고 하니까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자, 물론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한 명밖에 신입생 선발하지 않는 체육교육과를 도전한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중앙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 지원하고자 한다. 아니면 아까 말한 성균관대라든지 그런 상위권 대학 체육과를 도전하고자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당연히 평균 정도의 내신 성적으로는 안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신 성적이 우수해야 되겠죠. 물론 일반 학과들에 비해서 합격성이 좀 낮게 형성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도 한 명밖에 안 뽑잖아요. 어떤 애는 막상 그 애는 그 3년등예로 대학 준비한 학생들 중에 내신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지 모르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중앙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상위권 대학을 생각한다면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출신 학교가 IB를 운영한다, A랩을 운영한다, 아니 AP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그 학교에서 관련된 학과 지원 관련된 학과의 그런 관련된 과목에 대한 IB나 AP 성적 취득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들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생각하신다 할 경우에는 체육 관련 학과들은 내신 성적이 평균 정도 수준만 돼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대학들,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다 보면 학업은 좀 약간 아무래도 조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소홀한 경우가 많죠. 그렇다 하더라도 보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예, 나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진짜 어려운 데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쨌건 그래도 평균 정도는 관리해야 되겠죠. 운동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 정도 성적이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근데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내가 보면 어떻게 서류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 경쟁력 강화하겠다라고 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아까 토플 토익 성적 이게 써 있는데요. 여기 보면 좀 이렇게 흐리게 돼 있어가지고 보통 영미권 국제학교 영어를 활용하는 영미권 국제학교에 학생이라면 토플 성적을 그리고 그렇지 않고 한국대학교, 한국국제학교라든지 아니면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로컬 학교에 학생 같은 경우는 토익 성적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적 정도를 그러니까 언어 능력 어떻게 보면 좀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특히 보면 아까 봤던 우리 보면 고려대학교라든지 한국외대에 있는 그 글로벌 스포츠, 국제 스포츠 관학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학과의 특성상 언어 능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걸 준비한다 그러면 이 토플이나 토익 성적도 좀 만들 추가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권 대학들 경쟁이 아주 치열한 그런 과를 지원하고자 할 때는 전공과 관련한 뭐 꼭 AP라고 적어놨지만 그 AP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한 번씩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적어놓으면 야 무조건 AP 있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 특례는 굉장히 학교마다 대학마다 다 요구하는 상황이 틀리고 학생들 지원하는 수준이 틀리죠. 어제가 근데 적어놓은 거는 만약에 좀 내가 서류로서 서류 전형을 지원하는데 경쟁을 높이고 싶다 할 때 그때 그런 사회권 대학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AP 성적 뭐 물론 IB에서 그런 과목의 성적을 취득했다 아니면 IB 성적이 우수하다 A 레벨 성적이 우수하다고 한다면 꼭 AP 성적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 필수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하여튼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적어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 그 실기를 대비한다. 연세대학교에 실기학과 실시한다 했죠. 그것도 보면 또 특정한 스포츠와 관련 학과를 간다. 이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게 뭐 일단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실기 평가를 실시하니까 당연히 내가 어떤 그 한 종목에 대해서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면접의 경우에는 그 실기 평가하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특정 스포츠 관련학과를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한다 그러면 당연히 관련된 운동을 하는 건 당연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예, 경희대학교 간다. 태권도학과 간다. 그럼 피땀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시험만 잘 보면 되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운동 하나도 안 한 친구가 들어가서 거기 적응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그런 특정한 어떤 종목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그런 과에 진학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제가 학생들이 자기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보면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도 어쨌건 이런 부분들 한마디로 체육관련 학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 말씀했던 우리 보통 그 서류 평가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가고자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이 운동하다 보니까 그 일반 다른 학과들처럼 어떤 내 서류 어떤 스펙이라고 얘기한 그 중에서 표준학력 평가 시험이라든지 내신 성적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외에 대신에 운동과 관련된 맞죠? 그러한 어떠한 자격증 이런 부분들은 꼭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 건 뭐 당연할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 체력을 단련해야 된다라고 이제 마지막에 써놨죠. 이것도 너무나 우리 체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뭐 당연히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체대 입시 관련해서 우리 재국민 특별전 3년 등의 이 체대 체육 활용 학과들 어떤 학과들이 있고 그 대학들마다 어떤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 대학의 이 체육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성적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드렸는데요. 자, 체대 입시 관련해서 어떤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다음 넘어가서 이제 보면 몇 가지 이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우리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고려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육학과를 포함한 여기 약학과를 제외한다 돼 있죠. 이 나머지 모든 학과들은 다 서류 100% 신입생 선발합니다.
약학과만 면접이 들어간 거고요. 여기 당연히 요 안에 서류 6% 선발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체육 관련 학과 또한 서류 6% 신입생 선발한다 라는 거고요. 자, 다음은요, 이 경희대학교가 오는데, 경희대학교. 예, 여러분 혹시라도, 야, 태권도 학과 지원할 건데, 시험 봐야 돼? 예, 실제 그렇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도 준비했습니다. 입시원을 하면 쉽게 하게 할 수 있는 문제 여기 나있죠? 인문, 예술, 체육 계열까지 써있죠. 체육 계열 또한 필답고사 100%로. 예. 당연히, 여기는 문과 관련된 연결돼 있죠? 국어, 영어 시험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밑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보면 그 내용이 어떤 형태로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경희대학교는 실제로 이렇게 피탑 시험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는요. 지금 보면 이게 보면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으로 아주 특화된 대학이죠.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이 면접 전형으로 다음 페이지 있을까요? 아마 다음 페이지 있죠. 면접 100%로 맞죠? 이 서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적부라고 패스 페일인 거예요. 그래서 뭐 서류 평가를 통해 서류 평가에서 어떤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서류라고 써 있는 부분은 특히 그 3년등의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가, 그렇죠? 아니면 학생이 어떻거나 그런 관련된 부분들 이런 자격 심사에 해당하는 거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써 있죠. 서류상 지원 자격 미달시 불합격이다. 이거 실제 평가 요소는 면접 100%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자, 용인대학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유도학과, 모더스포츠, 동양무예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간단하게 때 격투기라고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과들, 그다음 태권도학과, 경호학과 이런 과에 신입생 선발하고요. 또 스포츠 레저, 그다음에 체육학과, 골프학과, 이외에도 뭐 무용과도 넓은 범위에서는 최대에 포함된 경우도 있겠죠. 하여튼 이런 과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뭐 용인대학교가 워낙 이제 어떻게 보면 요 안에서 어쨌건 26명 여기 써있는 거 입학 정원형은 이게 보면 여러분들 입학 정원 60명에서 60명 뽑는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과가 신입생을 뽑는 학생이 60명인데 그 중에 한 과에서 3년 특례로 선발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6명이다. 그러면 왜 6명 다 뽑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안 써있는데 모집 인원이 전체 정해져 있어요. 25명이에요. 25명을 뽑는데 어쨌거나 일단 이 단과대학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 25등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용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과에 학생들이 뽑고 있기 때문에 잠깐 이걸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학과들 있고요. 다 이런 이제 과들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련된 우리 단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것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아까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와 스포츠산업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기시험을 보는데 아까 그랬죠. 서류 50%, 이 실기시험 평가 50%로 이렇게 합산해서 학생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제 명기된 종목 여기 나와 있지 나열되는 종목 이외에도 기타 종목을 선택할 경우 경기 실적 및 선수 또는 수상 경력으로 이걸로 어떻게 보면 실기를 시하지 않고 서류를 통해서 심사해서 점수를 반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이렇게 연기세리 실기 방식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면접에 대해서 잠깐 보면 여기는 경기대학교 입시광 중에 나와 있는 면접 고사의 평가 방법인데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 잠재적인 학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력 및 판단력 등을 평가한다. 면접위원 2명이 평가하는데 평가 내용이 일반 수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성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전공에 대해서 학생이 갖고 있는 준비한 정도, 관심도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묻는 그런 내용 구성해서 평가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해서요. 자, 오늘 재구 및 특별전형 3년 특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스포츠 관련 학과, 체육학과 최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어떤 대학에 어떤 과들이 있는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체육학과 체육 최대 관련해서는 지원 학생의 수가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 또한 다른 과들에 비해서는 경험이 굉장히 협소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드린 내용이
아무래도 조금 어떻게 보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 점 감안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항상 그 입시 요강 확인하는 습관 꼭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설명 여기서 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예, 오늘 설명드린 내용 여러분들 해외에서 한국대 입시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옹글리시 옹이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